회사 내에 아직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답니까? 입단속들 시키세요. 다들 너무 한가한가 보네. 일을 더 많이 시키든가 해야지. 영상 폭로 사건의 파장이 한 차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선 YL 회장 기찬과 세리, 그리고 전처제인에 대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이야. 당사자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나 이대로 YL그룹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당신 편 못 들어. 언제고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야. 나는 회사 무너지는 꼴 못 봐. 회사를 위한 선택을 할 거라고. 기찬에게 오너리스트의 책임을 묻는 듯 미라는 오직 승우에게 물려줘야 할 회사가 온전한 상태이길 바랐기에 기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기찬은 이 난국을 확실히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기업 이미지가 곤두박질 친 현재의 상황에서 제 아무리 획기적인 신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YL그룹 내에서는 위기를 돌파할 만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판단한 기찬은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재계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한 DH홀딩스의 투자를 받기만 한다면 오너리스크로 무너진 YL그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찬은 당장 패트릭 정과 약속을 잡습니다. 패트릭 정이자 도희의 외삼촌 오성은 미리 쳐둔 그물에 기찬이 예측대로 걸려들어 흐뭇해하죠. 투자자를 찾으신다고요. DH홀딩스는 저희도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투자 수완이 아주 대단하신가 봅니다. 같은 사업가로서 매우 존경합니다. 저희 YL그룹에 투자해 주시죠. DH홀딩스와 함께 한다면 저에겐 영광이자 대표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성은 기찬의 제안에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말을 꺼냅니다.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YL그룹은 최근 오너리스크로 주식 가치도 회사 이미지도 추락한 곳 아닙니까? 전 왠지 물귀신 작전처럼 들리는데 제가 아주 무리라면 질색해서요. 직설적으로 거절의 뜻을 전하는 오성의 말에 기찬은 당황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노련한 사업가답게 거절의 이유도 분명히 밝혀주시는군요. 하지만 우리 YL그룹은 하루아침에 이뤄놓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저 아이디어 하나로 반짝 떠서 미풍에도 흔들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오너리스크요? 선대 회장님들한테는 이 정도 위기가 없으셨을까요? 솔직히 YL그룹은 이번 사건도 그렇게 큰 위기로 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만한 저력도 자금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원하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맞춰드리지요. 그렇게 애가 타는 기찬의 모습을 보며 오성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젊은 회장님이라 벌벌 떨면 어쩌나 했는데 배포가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오성은 종이에 예상하는 투자 금액을 적고 기찬에게 넘깁니다. 아니 이 금액은? 금액을 확인한 기찬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종이 쪽지를 다시 건네주는 기찬의 손을 맞고 오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이건 초기 자금일 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그 배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하지만 리스크는 극복만 하면 그만한 이익을 물어다 주지요.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20%의 이윤을 원합니다. 회장님은 제가 투자한 돈으로 사업하셔서 10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실 테니 그 정도는 괜찮으시겠지요? 제가 실패했다는 소문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시죠. 전 YL그룹의 가치를 믿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믿음이 전부는 아니지요. 안전장치로 회장님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받고 싶습니다만 기찬은 잠시 고민에 잠깁니다. 지금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이렇게 큰손 투자자가 나타났으니 하늘이 돕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받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메꾸는 것은 물론 새 사업 확장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회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 YL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손대는 투자마다 성공시키기로 명성이 자자한 패트릭 정. 그의 안목대로라면 그야말로 YL그룹은 성공가도를 달리며 기찬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사건건 경영권에 간섭하던 미란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악할 정도로 자신의 득과 실을 간파하는 기찬에게 DH홀딩스와의 계약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 같은 것이었죠. 잠시 생각하다 결정을 내렸다는 듯 기찬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오성 역시 답변하는 기찬의 입을 예의주시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도 꼭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회장님만 믿고 YL그룹에 투자하겠습니다. 하,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사업 스타일이 저랑 아주 잘 맞는 게 아주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투자까지 결정되자 이제 YL그룹의 복수를 하는 큰 그림에서 가장 큰 퍼즐이 채워지는 듯해 오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사실 오성은 회계사 출신의 사업가로 수백억대 규모의 자산을 소유한 진짜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도희의 복수를 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오성은 조카의 죽음 앞에 분노하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풀이를 꼭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L그룹에 대한 투자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지금 그는 자신 역시 함께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며 큰 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계약 서류 작성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오성이 계약서를 쓰기 위해 YL그룹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공동 의결권자인 미란을 만나게 되고 미란은 패트릭 정의 오성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길? 당신이 패트릭 정이었어? 미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오성 역시 언젠가 미란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존재를 노출하게 되어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도희의 삼촌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기찬이 언제든 발을 뺄 수도 있는 상황. 오성은 기찬이 오기 전에 재빨리 미란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나 해외에서 성공한 거 맞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갈고 노력해서 재산을 일궜어. 오늘은 사업 파트너로서만 대해줬으면 좋겠군. 도희의 삼촌이란 얘긴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럼 순수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내가 접근했다고. 누가 그래?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먼저 접근한 건 그쪽 회장이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투자 요청이 왔고 마침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 내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야. 사적인 감정에 흔들렸다면 나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러니 개인적인 일, 비즈니스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미라는 오성의 말을 의심스러워하며 어이없어 했지만 기찬이 먼저 연락한 것도 맞고 패트릭 정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오성과 동일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오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미라는 이익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오직 YL그룹을 지켜 승우에게 물려줄 목표만 생각하는 미라는 지금 상황에서 YL그룹에게 패트릭 정은 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라는 만약 일이 어긋날 시 그때 오성에게 승우의 존재를 알려 그렇게라도 YL그룹을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아빠가 자식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하겠어? 결정적 순간에 승우의 존재를 알리면 돼. 어쩌면 잘 됐어. 승우에게 든든한 사업 조력자가 생기는 셈이니까. 미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 오성의 부탁대로 도희의 삼촌이란 사실은 기찬에게 함구한 채 계약을 승인합니다. 기찬과 오성은 거래가 성사된 것에 악수를 나누고 활짝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각자 전혀 다른 의미를 띤 것이었죠. 방금 독이 든 잔을 삼킨 줄도 모르고 웃고 있는 기찬은 이제 스스로 서서히 자멸해갈 것이었습니다. 미란 역시 오직 YL그룹만을 생각한다 하면서 DH홀딩스와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몰락의 일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성은 도희의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이 거래의 승자가 된 듯 하지만 아들 승우의 존재는 물론 그 아들이 물려받을 회사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YL그룹에 투자한 돈은 회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YL그룹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기찬의 주식도 미란의 주식도 팔아넘기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한 배를 탄 세 사람. 모두가 살아날 수는 없는 이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성이 계획하고 성사시킨 복수 플랜이긴 하지만 그가 아들 승우의 존재를 알게 되어도 지금처럼 복수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찬의 몰락이 시작되는 여왕의 집. 기찬과 함께 YL그룹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제이는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여왕의 집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